전주 외곽의 울창한 숲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곧 폭풍우가 올 것임을 예고했다. 습기 찬 공기는 나무 꼭대기를 흔드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런 날씨에도 서진의 야생동물 구조팀은 긴급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진은 15년 경력의 야생동물 생물학자였다. 그의 곁에는 대형 고양잇과 동물 전문 수의사인 하늘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정이를 통해 긴급한 호출이 들어왔다. 표범 한 마리가 바위 틈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주변에 독사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준비는 끝났어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마취총을 확인하며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네, 이동하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구조 차량이 진흙탕 길을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구조 계획을 검토했다. 현장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동물과 구조대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늘이 지도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 지역에서 표범이 발견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 서진도 같은 생각이었다. 맞아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우선이에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표범은 분명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독사들을 피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손전등 빛에 반사된 표범의 황금빛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서진이 바닥을 살펴보다가 특이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하늘씨, 이리 와보세요. 하늘이 다가와 발자국을 비춰보았다. 이건 구조대원의 발자국도 아니고 이 지역 야생동물의 것도 아닌데요. 땅이 파헤쳐진 흔적과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최근에 누군가 이곳을 지나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불편한 예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표범 구조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하늘이 마취총을 준비하면서 시험 발사를 해보려는데 갑자기 기계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 서진 씨, 마취총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걸 가지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걸로 해결해야 해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독사 한 마리가 표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표범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마른 낙엽들을 휘날렸다. 천둥 소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금속성 물체가 끌리는 소리 같았다. 하늘과 서진은 눈빛을 교환했지만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마취총을 쏠 타이밍을 노려야 했다. 하늘이 심호흡을 하고 마취총의 조중형을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반가쇠로 향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한 발의 마취탄이 이 위험한 상황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마취총이 발사되는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섬광은 숲속의 모든 것을 나처럼 밝게 비추었다. 하늘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고 마취탄은 정확히 표범의 옆구리에 명중했다. 잘했어요. 서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표범은 마취탄을 맞고도 즉시 쓰러지지 않았다. 당황한 듯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독사들을 더욱 자극했다. 하늘과 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마취제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서진 씨, 저기 보세요. 하늘이 손전등으로 표범의 뒷다리를 가리켰다. 붉은 상처 자국이 보였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상처가 아닌 것 같아요. 서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맞아요. 누군가 설치한 덫에 걸린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지역은 수렵이 금지된 곳인데 그때 무정이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재빨리 무정이를 잡았지만 통신은 이미 두절된 상태였다. 폭풍우가 가까워지면서 전파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이다. 베이스 캠프와 연락이 안 돼요.
하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서진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우리가 들어온 길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로 폭우로 인해 진입로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곧 고립될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임시 들것을 준비했다. 마취제의 효과로 이제 표범은 완전히 잠든 상태였고 독사들도 비를 피해 자리를 떠났다. 다른 길이 있을까요? 하늘이 물었다. 서진은 지도를 꺼내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여기 옛날 등산로가 있어요. 좀 험하지만 차량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표범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하늘은 주변을 계속 경계했다. 아까 들었던 금속성 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다.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진 씨, 하늘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서진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손전등 빛이 비추는 숲속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히 볼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표범을 옮기기 시작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비탈길은 미끄러웠고 발 디딜 곳을 찾기도 어려웠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잠깐만요. 서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손전등 빛에 반사된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가는 철사가 보였다. 이건 하늘이 다가가 자세히 보았다. 덫이네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만든. 이런 덫은 일반 밀렵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서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이 지역의 야생동물들을 노리고 있어요.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하늘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다가 갑자기 숨을 삼켰다. 서진 씨, 저기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이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분명 야생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인간의 눈이었다. 서두르세요. 서진이 말했다. 이 표범이 우연히 덫에 걸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늘과 서진은 표범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미끄러운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동안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목격한 그 한 쌍의 눈이 계속 맴돌았다. 서진 씨, 이상해요. 하늘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런 굳은 날씨에 누가 이곳까지 들어왔을까요? 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이 우리의 출동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신고 전화는 익명으로 왔고 갑자기 머리 위로 커다란 천둥이 울렸다. 놀란 하늘이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지만 서진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균형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들것 위의 표범이 살짝 움직였다. 마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보통은 4시간 정도예요. 하지만 이 개체는 상처를 입은 상태라 예측하기 어려워요.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빗물이 눈을 가리고 지늘기 발목을 잡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그때 하늘의 눈에 무언가가 띄었다. 서진 씨, 저기 보세요.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손전등 불빛 같았지만 그들의 것과는 달랐다. 불빛은 깜빡이다가 이내 사라졌다. 누군가 우리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은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그쪽뿐이에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빗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무정의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소리였다. 다른 구조대원들일까요? 하늘이 희망을 담아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팀 무정의는 모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해요. 저건 다른 무정의예요. 갑자기 그들 앞쪽 수풀이 움직였다. 하늘이 손전등을 비추자 검은 그림자가 재빨리 숨어들었다. 인기척이 분명했다.
서진 씨,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기 보세요. 땅에. 서진이 시선을 돌리자 땅에 떨어진 물건이 보였다. 첨단 장비처럼 보이는 카메라였다. 방수 케이스에 담긴 그것은 분명 야생동물 관찰용이 아니었다. 이건 열감지 카메라네요. 서진이 카메라를 집어들며 말했다. 군사용이나 전문 보안 업체에서나 쓰는 고가의 장비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이 숲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타고 온 구조 차량이 있는 방향과는 반대쪽이었다. 서진 씨, 저희가 발견한 덫들, 그리고 이 카메라. 하늘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 이 숲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해가 된 것 같네요.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더 가깝게 들렸다. 폭우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걱정은 날씨가 아니었다. 하늘은 들것 위의 표범을 바라보았다. 이 표범이 우연히 덫에 걸린 게 아니라면 누군가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걸까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왜 그랬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더욱 거세진 비가 쏟아졌다. 하늘과 서진은 발견한 열감지 카메라를 방수 가방에 넣고 표범이 실린 들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물 구조가 아닌 더 큰 미스터리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았다. 서진 씨,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하늘이 표범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이 표범의 발톱 밑에 뭔가 이상한 물질이 묻어 있어요. 서진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다. 표범의 발톱 사이에는 반짝이는 은색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이건 금속 가루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야생 표범이 어떻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또다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깝게 들렸다. 하늘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의문이 서려 있었다. 하늘씨, 제 생각에는... 서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표범이 뭔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숲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무정이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하늘이 재빨리 무정이를 귀에 가져다 대었다. 나 구조대 위치 즉시 철수. 잡음 섞인 음성이 들려왔다. 베이스 캠프인가요? 하늘이 물었지만 서진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니요, 이건 다른 주파수예요. 누군가 우리 무전 채널을 도청하고 있어요. 그때 멀리서 밝은 불빛이 번쩍였다. 서진은 즉시 손전등을 끄고 하늘의 팔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표범과 함께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저기... 하늘이 속삭였다. 저 불빛들 수색대 같아요. 실제로 여러 개의 불빛이 숲속을 비추며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수색 패턴과는 달랐다. 마치 뭔가를 찾아다니는 것 같았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하늘씨, 제가 오늘 아침에 이상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 지역에서 지난 3개월간 여러 마리의 야생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였대요. 이상 행동이요? 네. 평소와 다른 이동 경로를 보이거나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그리고 모두 이 부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이 표범도... 맞아요. 아마도 이 표범은 우연히 뭔가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빗소리에 섞여 발자국 소리와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 씨, 하늘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발견한 카메라,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으러 온 걸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진이 표범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표범이 본 게 뭐였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누군가는 우리가 이 표범을 구조하는 걸 방해하려 하는 걸까요?
폭우는 계속되었고 불빛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늘과 서진은 숨을 죽인 채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표범의 호흡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취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늘씨,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대로 숨어 있을지 아니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뭔가 있어. 순간적으로 하늘과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와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진은 재빨리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하늘씨, 제 신호가 있으면 표범을 데리고 오른쪽 계곡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먼저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게요. 하늘은 망설였다. 하지만 서진씨,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이 표범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게다가 서진이 주머니에서 발견한 열감지 카메라를 꺼냈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불빛이 그들이 숨어있는 바위에 점점 가까워졌다. 빗소리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찾았나? 아직이요. 하지만 분명 이쪽으로. 서진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오른쪽으로는 좁은 계곡이 이어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왼쪽으로는 가파른 경사가 있었다. 하늘씨, 제가 신호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계곡을 따라 500m 정도 가면 작은 동굴이 나와요. 거기서 저를 기다리세요.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동료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진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는 그들의 대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센서의 반응이 있었다. 분명 이 근처에.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어 셋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세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표범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취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약해지고 있었다. 여기야, 누군가가 소리쳤다. 서진은 순간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는 재빨리 열감지 카메라를 하늘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배낭을 집어던졌다. 저쪽으로.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불빛들이 순식간에 서진의 방향으로 쏠렸다. 하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표범을 들것에 실은 채 계곡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기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하늘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계곡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다. 뒤에서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그들의 주의를 충분히 끌어주고 있었다. 갑자기 표범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크게. 하늘은 들것을 내려놓고 재빨리 가방에서 예비 마취제를 꺼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주사는 쉽지 않았다. 제발. 하늘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텨줘. 멀리서 서진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뒤로 여러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마취제를 준비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계곡 위쪽에서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하늘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계곡 위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점점 깨어나려는 표범, 그리고 서진의 안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씨.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민재가 서 있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순찰팀장인 그는 하늘과 서진의 오랜 동료였다. 민재씨, 어떻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민재가 재빨리 다가오며 말했다. 전 몇 주 전부터 이 지역에서 수상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민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를 믿어야 할 것 같았다. 이쪽으로 와요. 민재가 손짓했다. 제가 안전한 곳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표범을 보며 말을 이었다.
이 친구를 위한 응급처치 장비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재빨리 표범을 안전하게 들것에 고정하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민재 씨, 이 표범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물었다. 민재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지역에서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생 동물들의 행동이 갑자기 변하고 낯선 차량들이 드나들고. 처음에는 단순한 밀렵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발견한 바로는 이 지역 깊숙한 곳에 비밀 시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농업연구소라고 하지만 갑자기 표범이 크게 움직였다. 하늘은 재빨리 예비 마취제를 주사했다. 시간이 없어요. 민재가 말했다. 이쪽으로. 그들은 계곡을 따라 좁은 길을 이동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나무들이 어느 정도 빗물을 막아주었다. 서진 씨는요? 민재가 물었다. 그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 씨는 이 산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민재가 무정이를 꺼냈다. 이건 다른 주파수예요. 그들이 도청하지 못하는. 갑자기 멀리서 굉음이 들렸다. 마치 폭발음 같았다. 설마 하늘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려 했다. 지금은 뒤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진 씨를 믿어요. 그는 분명 계획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전진했다. 얼마 후 민재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앞에는 바위로 가려진 좁은 동굴 입구가 있었다. 여기서 잠시 숨어 있어요. 민재가 말했다. 제가 정황을 파악하고 올게요. 하늘은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놀랍게도 안쪽에는 기본적인 의료 장비와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민재 씨, 이건 다... 네,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재가 설명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민재의 무정이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야, 들리나? 하늘은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서진이었다. 동굴 안에서 울리는 서진의 목소리에 하늘의 얼굴이 밝아졌다. 민재가 재빨리 무정이를 들었다. 서진 씨, 들려요? 괜찮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게 들렸다. 지금 연구소 근처에 있어요. 믿기 힘든 걸 발견했어요. 하늘과 민재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씀해 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곳은 표면상으로는 농업연구소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야생동물의 행동을 조종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하늘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표범이... 맞아요. 서진이 말을 이었다. 이 표범이 우연히 그들의 실험 장소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톱에 묻은 금속 가루는 그들이 사용하는 특수 장비의 일부였을 거예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몇 주 동안 관찰한 것과 일치해요. 야생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모두 이 연구소 주변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때 표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다. 천이 너무 높아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아마도 그들의 실험 때문일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동물들의 뇌파를 조종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동물들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대요. 하늘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민재가 말을 이었다. 이 연구소가 정부에 등록된 공식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서진이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제가 연구소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긴박해졌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서진 씨, 하늘이 무정이를 향해 외쳤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민재 씨, USB 드라이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좋아요. 30분 후에 헬기장 근처에서 만나요. 거기가 가장 안전할 거예요.
통신이 끊어지고 동굴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늘은 표범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재 씨, 헬기장이라면 네, 구 군사기지에 있는 거예요. 민재가 설명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안전해요. 그리고 그가 장비 가방을 열며 말했다. 여기 표범을 위한 응급처치 키트가 있어요. 천을 낮출 수 있는 약물도 있고요. 하늘이 키트를 살펴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민재 씨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전 야생동물보호구역 순찰팀장이기 전에 다른 일을 했었어요. 국가정보원 환경범죄수사팀에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다. 여기 위쪽을 수색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은 표범을 보호하듯 몸을 숙였고 민재는 조용히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들의 은신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민재는 재빨리 동굴 안쪽을 살폈다. 손전등을 비추자 좁은 통로가 보였다. 이쪽이에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통로는 옛날 대피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은 표범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행히 민재가 준 약이 효과가 있는지 천이 조금 내려가고 있었다.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좁긴 하지만 들것이 통과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길을 안내할게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표범을 들어 올렸다. 동굴 밖의 발소리와 목소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동굴을 찾아봐. 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재가 앞장서서 좁은 통로로 들어섰고 하늘은 표범의 들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따라갔다.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민재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길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민재 씨, 하늘이 조용히 물었다. 국정원에 계실 때 이미 이 시설에 대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돌아보았다.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야생동물보호구역 순찰팀에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들의 무정위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씨, 하늘 씨 들리시나요? 네, 서진 씨. 민재가 재빨리 응답했다. 어디세요? 자료를 모두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하늘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 연구소는 단순히 동물 행동을 조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물들의 감각과 지각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뭘 찾는다는 거죠? 하늘이 물었다. 지하에 묻혀있는 희귀 광물이요. 이 지역 전체가 특별한 광맥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아냈나 봐요. 그들은 동물들의 예민한 감각을 이용해서 광맥의 위치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민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의 행동이 갑자기 변한 거군요. 그들이 실험한 장비가 맞아요. 서진이 말을 이었다. 동물들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특정 광물에 반응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표범도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표범이 크게 움직였다. 하늘은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상해요. 하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맥박이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서두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렸다. 제가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실험한 장비가 동물들의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대요. 통로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 동굴을 발견한 것이 분명했다. 얼마나 남았어요? 하늘이 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민재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들 앞에 통로가 무너져 있었다. 다른 길은 없나요? 민재는 재빨리 지도를 확인했다. 여기서 우회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헬기장까지 갈 수 있어요.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늘은 표범을 보호하듯
들것을 꽉 잡았다. 서진 씨, 민재가 무정이를 들었다. 계획이 조금 변경됐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알겠어요. 제가 시간을 벌어볼게요. 민재는 손전등으로 주변 벽면을 빠르게 살폈다. 15년 전 이 터널을 군사시설로 사용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여기요. 민재가 갑자기 외쳤다. 벽면에 낡은 환기구 덮개가 보였다. 이 통로는 지상으로 이어져요. 비상탈출로로 사용했던 거예요. 하늘은 표범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호흡이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서두르세요. 이대로 가다간 하늘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때 무정이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씨, 하늘 씨, 제 위치 확인하셨나요? 민재가 재빨리 작은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지도와 함께 3개의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GPS 신호가 잡히네요. 서진 씨는 지금 연구소 통제실이에요. 서진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의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있어요. 하늘과 민재는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표범의 들것이 통과할 만큼 넓었다. 서진 씨,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표범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찾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사용한 장치는 특정 주파수로 작동해요. 그리고 그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민재가 재빨리 가방을 열었다. 제가 가져온 장비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서진 씨, 주파수 값을 알려주세요. 서진이 숫자들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민재는 재빨리 장비를 설정했다. 그때 표범의 몸이 크게 떨렸다. 하늘은 당황하여 표범의 상태를 확인했다. 민재 씨, 서둘러요. 민재가 장비의 전원을 켰다. 작은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효과가 있나요? 서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하늘은 표범의 활력 징후를 주시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맥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좋아지고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들의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터널 아래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위쪽으로 갔어. 민재는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늘씨, 먼저 표범을 데리고 환기구로 올라가세요. 제가 뒤에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정이에서 서진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요. 지금 당장 모두 올라가세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서진 씨, 믿어주세요. 제가 찾은 자료들, 이건 단순한 불법 실험이 아니에요. 이 증거들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민재도 환기구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진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가진 증거들만으로도 이 시설을 영원히 멈출 수 있어요. 환기구를 통해 올라가는 동안 아래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늘의 손에 들린 무정이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거의 다 왔어요. 통제실의 모든 자료를 복사했고, 이건 흥미로운데요. 뭘 발견하신 거예요? 민재가 물었다. 이 시설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설마... 갑자기 통신이 끊겼다. 하늘은 불안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서진 씨, 환기구를 통해 지상으로 나온 하늘과 민재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표범의 상태는 민재의 장비 덕분에 많이 안정되어 있었다. 서진 씨와 연락이 끊긴 지 3분째예요. 하늘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태블릿으로 지도를 확인했다. 우리 위치에서 헬기장까지는 500m 정도예요. 하지만 서진 씨가 있는 통제실은 거기 먼저 가봐야 해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서진 씨가 우리에게 맡긴 임무가 있잖아요. 이 표범과 증거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때 그들의 무정이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재빨리 무정이를 귀에 가져다 댔다. 민재 씨, 하늘 씨, 서진의 목소리가 끊겨가며 들려왔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실험이 국제적인 조직과 연관되어 통신은 다시 끊겼지만 짧은 순간 들린 내용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늘이 물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플랜 B를 실행할 시간이에요. 플랜 B요? 민재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건 위성 전화예요. 국정원 시절 동료들과의 비상 연락망이죠.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재가 번호를 누르자 잠시 후 응답이 왔다. 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통화가 끝나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특수팀이 1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는 예정대로 헬기장으로 가야 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연구소 방향에서 밝은 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곧이어 건물의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서진 씨, 하늘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때 그들의 무정의가 다시 살아났다. 이번에는 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하늘 씨, 민재 씨, 들리시나요? 제가 모든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그들의 모든 데이터가 이제 제 손에 있어요.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요, 하늘이 초조하게 물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니 이건 단순한 광물 탐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동물들의 감각을 조종해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연구소 건물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서진 씨, 하늘이 소리쳤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들의 장비와 자료를 완전히 파괴해야 했어요. 지금 헬기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통신이 끊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이어 숲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늘과 민재는 긴장된 표정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형체가 점점 뚜렷해졌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하늘과 표범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곧 그들의 긴장된 표정이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었다. 서진 씨, 하늘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서진은 약간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노트북과 여러 개의 하드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서진이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표범은 어때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씨의 장비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요. 하지만 서진 씨, 방금 폭발음은?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설치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실험 장비와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자료는 여기 있어요. 서진이 들고 있던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과 문서들이 가득했다. 이건 단순한 광물 탐사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서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동물들의 감각을 조종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동물들을 이용해 어떤 지역이든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국제적인 조직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신 거군요. 맞아요. 여러 나라의 비밀 조직들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표범, 서진이 들것 위에 표범을 바라보았다. 이 표범은 우연히 그들의 비밀 실험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가 재빨리 쌍간경으로 확인했다. 우리 팀이에요.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왔네요. 하늘은 표범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이제 이 아이를 전문 치료 시설로 옮길 수 있겠네요. 그게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제가 발견한 자료들 중에는 이 표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들이 실험 과정에서 개발한 역제어 프로토콜이에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국정원 연구소에서 그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연락해놨어요. 헬리콥터가 그들 위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두르세요. 민재가 말했다. 특수팀이 그들을 저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이 표범을 헬리콥터에 싣는 동안 서진은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자료들을 확인했다. 그의 눈에 특별한 문서 하나가 들어왔다. 잠깐만요. 서진의 목소리가 긴박해졌다. 이건 갑자기 숲속에서 강한 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들이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켜졌다. 전자기 펄스, 민재가 외쳤다. 서둘러요. 하늘은 재빨리 표범의 생체 신호를 확인했다. 다행히 민재의 장비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서진은 노트북을 꼭 쥔 채 헬리콥터로 올라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방금 발견한 자료가 이 모든 것의 진짜 시작점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건 헬리콥터가 지상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동안 서진은 노트북의 마지막 문서를 하늘과 민재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눈이 화면의 내용을 따라가는 동안 놀라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하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과학 연구였죠. 동물들의 타고난 감각 능력을 연구해서 환경 보호와 자연 재해 예방에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욕심이죠.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원래 연구를 시작한 과학자들이 개발한 기술이 군사적 가치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여러 비밀 조직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가 높이 상승하면서 아래에서는 수많은 차량들이 연구소 방향으로 모여드는 것이 보였다. 특수팀이 현장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보세요. 민재가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체포작전이 시작됐대요. 우리가 확보한 자료 덕분에 갑자기 들것 위에 표범이 움직였다. 하늘이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 씨의 장비가 신경 회로를 안정화시키고 있어요. 서진은 노트북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여기 치료 프로토콜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다른 피해 동물들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진 씨, 하늘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오늘 밤에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서진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민재가 입을 열었다. 사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진 씨가 연구소의 수상한 활동을 발견하고 저에게 연락했을 때부터죠. 그래서 제가 야생동물 구조팀에 들어온 것도 서진이 말을 이었다. 하늘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당신의 진심 어린 동물 사랑과 전문성이 필요했어요? 서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연기가 아닌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헬리콥터는 계속해서 안전한 고도로 상승했다. 아래로는 첫 번째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이 물었다. 민재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 팀이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식적으로요. 동물 보호와 불법 실험 감시를 위한 특별 조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수의사가 필요하죠. 서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표범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고 있었다. 표범의 호흡은 이제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하늘이 물었다. 서진과 민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팀이 되어 있었다. 헬리콥터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계속 날아갔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한 마리의 표범이 아닌 모든 생명의 존엄성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진, 하늘, 민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모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여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